개장 전 75분 오늘장을 움직일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일 마켓 무버들을 정리해보기 전에 어제 시장 특징 헤드라인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불붙은 코스피 시총 상위 경쟁, KB금융 시총 5위 등극입니다. 자, 어제 양시장 트럼프의 대유럽연합 관세 지연 발표에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고 코스피가 2% 상승했죠.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이 상승한 가운데 어제도 시총 5위 자리를 둘러싼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5월 초만 해도요, 시총 5위에는 현대차가 이름을 올렸는데 최근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KB금융이 치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은행주들이 대선을 앞두고 저PBR 해소 정책 기대감 속에 조용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 속에 어제는 외국인 집중 매수세도 몰리면서 KB금융이 5위 자리를 차지했죠. 시총 상위 움직임을 보면 주도주를 알 수 있습니다. 치열한 5위 경쟁을 통해 조용한 주도주 그리고 방산의 저력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범위를 좀 더 넓게 보면요. 조, 방, 원이 보입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앞선급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어제까지의 기준으로 무려 22계단이나 시총 계단이 올라왔고요. 투자 경고 종목 해제, 어제 투심이 또 몰렸던 다른 방산주 현대 로템은 무려 63위에서 30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최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원전주 두산 에너빌리티도 현재 시총이 14위로 무려 24계단이나 올라왔고요. 조선주의 시총 상승세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 조선, 방산, 원전 이 셋 모두 강세를 보였죠. 주도주가 강세를 지속한다면 증시 전반의 활기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주도주의 향방도 계속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자, 시총 변화로 어제 분위기를 대략 느껴봤다면 오늘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는 재료들도 마켓 무버를 통해 만나봐야겠죠. 일단 미국 증시는 쉬어간 가운데 감세안과 관련해서 상원 내 공화당 매파들의 반발이 심하다는 소식 있었습니다. 이에 미국 국채금리가 내일 채권 시장이 개장하게 되면 하락할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있죠. 여기에 유럽연합과 미국 간의 협상도 무역시장들의 대화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거시적인 시장 불안 요소들이 진정되고 있다는 건데요. 살아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지속될 수 있을지가 지수 전반의 관전 포인트이겠고요. 이와 함께 밸류업 지수 리밸런싱 그리고 K의약품 이슈도 살펴볼 만합니다. 자, 밸류업 지수 내용 함께 확인해 볼까요?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오늘 거래소는요, 관련 행사를 진행하고 밸류업 지수의 첫 번째 리밸런싱, 즉 구성 종목 변경 관련 편입 및 편출 종목을 발표합니다. 교체 비율이 약 30%에 달할 것이란 전망들 나오고 있고요. 리밸런싱은 다음 달 13일에 진행이 됩니다. 관련해서 한국투자증권은요, 유력 편입 후보로는 JB금융지주, KTNG, 그리고 HD한국조선해양 등을 언급했고요. 삼양식품 역시 밸류업 우수 기업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편입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외에도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된 바 있지만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에 시장에서는요, 삼성전자의 밸류업 지수 편출 가능성을 주요 관전 포인트로도 보고 있고요. 한국금융지주의 경우 어제 장 마감 직후에 밸류업 공시를 내놨습니다. 거래소에서는 공시 기준일을 4월 30일로 명시한 바 있는데 한국금융지주는 그대로 지수 내에 유지될지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자, 밸류업 지수 출범 이후 관심은 다소 사그러든 경향이 있죠. 대선 국면 속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까지 맞물린다면 한국투자증권의 말처럼 언젠가는 슬기로울 밸류업 지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스칩니다. 자, 이번에는요, K의약품 관련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요, 방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K뷰티 사랑이 올리브영과 같은 기존 유통 채널을 넘어 약국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SNS상에서 소위 약국템으로 불리는 의약품들이 입소문을 타면서인데요. 수치로 확인을 해보면요, 동아제약의 여드름 흉터 치료제인 노스카나의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14%나 늘었고요. 여드름 완화에 사용되는 에크노는 1분기에 전년 대비 52%나 성장했다고 합니다. 정량적이진 않지만 심리적으로는 파마리서치의 약국 PDRN 제품 리주비넥스의 인기도 대단합니다. SNS 입소문에 한동안 품절 대란도 있었다고 하죠. K뷰티, K의료관광, 이제는 K의약품 뷰티템까지 한국 미용산업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 같기도 합니다.
합니다. 해당 뉴스가 강세를 지속하고 있는 뷰티 및 미용 의료주의 강세 지속으로도 이어질지 확인해 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면요. 미국 증시가 쉬어간 가운데 시장에 부담이 됐던 재료들도 완화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그런 만큼 오늘 우리 시장은 개별 업종별 호재, 대선 등 본연의 재료에 집중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도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어제 나온 공시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LS그룹 계열사인 LS마린솔루션이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을 알렸습니다. LS마린솔루션은 이날 해저 케이블 포설선 건조를 위한 신규 시설 투자 계획도 함께 공시했는데요. 자금 조달의 구체적인 목적을 밝혔습니다. 신규 예정 발행가는 주당 14,220원, 보통주 1,957억 원 만주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전체 시총 대지 44%에 해당하는 규모인데 대규모 유증 소식이 전해지자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13% 빠지면서 17,200원에 마감했습니다. 반대로 빨간불 켠 종목도 있었습니다. 현대로템 애프터마켓에서 9% 넘게 상승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창사 이래 최고 수준을 달성한 가운데 증권가들이 연일 칭찬 일색의 리포트 내놨는데요. 정리해보자면 1분기 영업이익이 2천억 원대로 354% 증가했고요. 여기 그치지 않고 K2 전차 수출 확대로 생산량은 최대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수주잔고 기준으로 방산 수출 영업이익률도 30% 이상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수익 방산에 더해 철도 쪽에서도 이번에 연이은 수주 소식을 알렸죠. 올해 예상 매출액은 5조 원대, 내년엔 무려 7조 원대 후반으로 8조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마감호 공시와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던 공시와 함께 애프터마켓 특징주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봤는데요. 계속해서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와 함께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재 이사님, 앞서 살펴본 LS그룹 계열사인 LS마린솔루션의 공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2,783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자, 장 마감 이후에 애프터마켓에서 급락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내용부터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증자 수량이 일단 1,957만 주인데 가격은 20% 할인해서 14,220원인데 확정가는 아니고 향후 주가 흐름을 감안해서 이제 7월 30일 날 결정이 됩니다. 총 증자 금액은 발행가액을 적용하면 2,783억 원이고 이게 주식수가 이제 59.9%가 증가하므로 주당 순이익이 이제 크게 희석될 전망입니다. 이런 우려를 반영해서 정규장 2.4% 하락했던 주가는 애프터마켓에서 무려 13.5% 하락으로 낙폭이 확대되었는데 일단 증자의 목적은 13,000톤급 신규 해저 케이블 설치선을 건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 보유한 선박 3척은 가까운 연안 운항만 가능하지만 신규 도입 예정인 선박은 원양 항해가 가능해서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이고 회사의 어떤 공급 캐파도 연간 1,000억 원에서 2,000억 정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 해저 케이블 설치선은 인도네시아, 터키 중 한 곳에서 건조돼서 2028년 상반기에 도입 예정인데 이후 대규모 프로젝트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LS마린솔루션의 매출은 케이블 설치선 가동률에 따라 결정되므로 대형 선박 건조의 공급 능력 증가에 수반되는 이익 수준 레벨 상승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매우 긍정적인 이슈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매출 증가는 향후 3년 뒤에 발생하고 주당 순이익 레벨은 현재 대비 절반으로 축소되는 것이므로 주가의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하신 투자자나 신규 참여 예정인 투자자들의 경우 신주 상장 예정일인 8월 28일 이전에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8월 28일 전까지는 보수적인 대응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시간의 거래에서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시간의 특징주 하나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관련해서 ST바이오센서 가지고 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ST바이오센서는 코로나19 시기에 진단키트로서 엄청나게 큰 수익과 또 주가 급등을 경험했던 종목인데요. 어제 정규장에서 1.5% 상승 마감한 이후에 애프터마켓에서 12.2% 급등으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그 원인은 장 마감 공시에서 지난 2021년과 2022년 법인세 경정 청구에 따른 환급금으로 총 3,380억 원을 환급받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공시했기 때문입니다.
3,380억 원이라는 규모는 SD 바이오 센서가 이제 현재 시가총액이 1조 3,200억이므로 시가총액의 약 4분의 1을 가량 현금이 생기는 것으로 단기적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회성 이익인 관계로 주가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주가는 움직이는 재료가 현재 지금 코로나19 재확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홍콩 등 주변국에서 코로나19 발생 증가로 코로나19 관련주들이 다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SD바이오 센서 역시 시총이 상대적으로 좀 크기는 하겠지만 관련 테마 종목과 동일한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SD바이오 센서 실적 추이를 보면 매출은 횡보하고 좀 적자는 지속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펀더멘털 관련해서 주가 상승 요인은 아직은 좀 발견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정규장에서 상승한 이후에는 코로나19 대장주, 예를 들어 신풍제약 흐름과 연동한 흐름이 좀 나올 것으로 보여서 테마주 접근 전략으로 당분간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SD 바이오센서 공시와 함께 대응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전일장 가장 핫했던 섹터에서 이슈 찾아보는 시간이죠. 이슈픽 심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이슈픽 오늘은 AI 챗봇주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전일장 오픈AI가 국내에 공식 진출한다는 소식에 AI 챗봇 섹터 1.97% 강세 보였는데요. 섹터 내에서는 글로벌 텍스프리가 12.59%, 바이브 컴퍼니가 12.2%대 강세 보였습니다. 오픈AI는 수개월 안으로 서울의 첫 번째 사무실을 열고 국내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인데요. 현재는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 도쿄와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에 공식 진출하진 않았지만 카카오, 크래프톤, SK텔레콤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한국형 AI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오픈AI지만 이날 국내 데이터 센터 건립 계획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제이슨 권 오픈AI CSO는 한국의 데이터 센터가 구축될 경우 규모 등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등 데이터 센터 공급업체와 데이터 국내 보관 등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으로의 소식도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해운주 소식입니다. 글로벌 해상 운송 운임 지표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12주 만에 1,500선을 상회하며 전일장 해운 섹터 1.39% 강세 보였는데요. 섹터 내에서는 STX 그린로지스가 2.63%, 대한해운이 2.03% 강세 보였습니다. 지금의 지수 상승세는 미국과 중국이 90일 동안 관세를 유예하기로 하며 휴전을 선언한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같은 바다 관련 산업임에도 수주가 실적에 반영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조선주와 달리 해운주의 경우 운임지수가 오르면 바로 분기 실적에 반영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운임지수에 따라 주가가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투자 전략 세워보시죠.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네, 이슈픽 두 가지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이슈픽 오픈AI 관련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픈AI가 한국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한국형 모델 개발도 돕겠다면서 AI 동맹 제안에 나섰는데요. AI 업계에 미칠 영향 진단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크게 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뭐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오픈 AI가 이제 아시아에서 세 번째 도시로 이제 서울을 지금 픽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지사 설립의 목적이 한국과 뭐 정부, 기업 등 핵심 관계들과 협업을 해서 한국형 AI 개발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런 우리나라 AI 업계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챗GPT 유료 구독자가 많은 나라이고 사용자 수 기준으로도 세계 30위권 국가라는 점에서 AI 도입이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인 한국의 지사 설립은 뭐 당연한 수순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미 오픈 AI가 카카오라든지 크래프톤, 한국산업은행, SK텔레콤 등과의 협업 중으로 이번 지사 설립으로 협업 관계가 좀 크게 확장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어제 이제 오픈 AI 한국 지사 설립 소식으로 AI 챗봇 테마주들이 상승했는데
근데 이제 아직까지 이제 지사 개설 날짜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또 확정된 수혜 정도도 평가할 수 없는 관계로 지속 상승에는 한계가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AI 관련한 투자자들이 관심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계기 중 하나라고 평가는 가능할 것이고 추가적인 소식이 나올 때마다 관련 테마주 상승이 나올 수는 있을 것으로 일단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AI 관련해서는 사실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크게 뭐 확정되지 않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 투자가 좀 어렵다라고 보이는데 그나마 그 중에서도 이제 추세가 조금 살아나고 있는 삼성 SDS 같은 경우는 AI 수요 증가로 클라우드 사업에서 실적 개선세가 꾸준할 수 있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이제 초기 제가 볼 때는 약간 국면으로 좀 시작하는 것 같아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살펴보면 카카오, 크래프톤 등이 오픈 AI와 협업을 하고 있는데 오픈 AI가 한국 지사를 설립했다는 건 이들과의 협업 가능성이 좀 더 커지는 걸까요? 아무래도 그 거리라든지 이제 어떤 자본이 좀 투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어떤 그 협업 관계가 좀 깊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들 외에 더 많은 기업들과 좀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할 수 있다는 점도 좀 가능성이 있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오픈 AI 이슈 체크해봤고요. 바로 이어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관련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바로 글로벌 해상 운임 지표인데요. 무려 12주 만에 1,500선을 넘었었습니다. 하락세를 보이다가 다시 반등한 건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 90일간 유예된 여파로 풀이가 되는데요.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단기적으로는 상승세 지속할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이번 이제 어제 발표에서 좀 특이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실 이게 뭐 9.9% 상승했고 이제 이번 주가 이제 7.2% 상승해서 이제 1,500선을 돌파했는데 사실 이번에 좀 특징적인 점을 발견한 것은 지난주에는 사실 미주 노선만 상승하고 유럽과 지중해 노선은 오히려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럽 노선 상승률이 가장 높을 정도로 거의 모든 노선이 상승했다는 점인데요. 이는 아무래도 미주 노선의 수요가 급증하자 다른 지역에서 미주 노선에 투입되는 선박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지역에도 좀 추가 관세를 예고했다가 또 이제 7월 달로 연기됐기 때문에 유럽 노선에서도 이런 미중 노선과 비슷하게 수요가 좀 증가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결국 관세 재설정 이전 미주와 유럽 노선에서는 추가적 운임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좀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운임 상승이 나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될 포인트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운임 지수가 1,500을 돌파했다고는 하지만 지난해 고점이 3,097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거에 비하면 반등 수준은 아직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관세 유예 종료 이후에 물동량이 오히려 급하게 좀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향후 2028년까지 장기적인 선박 공급 증가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운임 반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운임 관련 주가 상승은 단기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면서 일단은 지금 현재는 이제 운임 상승 중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흐름에 맞춰서 연동해서 좀 접근은 좀 단기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